네, 안녕하세요. 구로 삼성탑 정형외과 유인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가양 바른 성모 정형외과 변주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성모 튼튼 365 정형외과 정동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원장님들. 오늘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골다공증이 어떤 건가요?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, 허리, 어깨, 다리 다 아픕니다 하면서 혹시 뼈가 약해진 거 아닐까요? 골다공증 아닐까요? 라고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. 사실 우리가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고 그냥 어렴풋이 개념만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. 뼈가 약해지는 병, 그래서 뼈가 약해서 여기저기 다 아픈 병,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. 뼈가 약해지는 건 맞고요.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실제로 증상은 없습니다.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뼈의 밀도, 뼈의 양, 이것들이 줄어들고 뼈의 미세 구조가 조금씩 약해지면 골다공증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. 근데 그 멀쩡한 뼈가 왜 약해지느냐? 사실 뼈는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리모델링이라는 게 일어나요. 우리가 1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이 뼈가 완전히 다르거든요. 왜냐면 뼈가 파골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끊임없이 내 뼈를 잡아먹고, 그리고 옆에 있는 조골세포가 뼈를 새로 만들어내고, 그래서 항상 신선한 뼈로 교체를 계속 해주는데, 만드는 기능이 약해지거나 잡아먹는 기능이 너무 강하거나 그러면 뼈가 약해지는 거죠. 일반적으로 폐경구의 여성분이라던가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이 골다공증이 아주 흔하게 발생하죠. 스스로 알 수는 없고 병원에 와서 이제 그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, 골밀도 검사는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, 보통은 이제 엑스레이 저설량으로 해서 골밀도를 이제 파악하는 기계를 많이 쓰게 되고, 초음파나 아니면 CT를 사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, 초음파는 상당히 좀 부정확해서 사실 검사하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사실 굳이 CT까지 찍어서 이제 검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는 엑스레이로 골밀도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요. 보통 마이너스 1점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, 마이너스 1점에서 마이너스 2점 점점 낮아지죠. 이 사이가 이제 그 골감소증이라고 그러죠. 보통 이렇게 뼈가 좀 약해졌다고 하는 이제 위험 구간이고, 마이너스 2.5점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고, 보통은 폐경 전의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50세 미만의 남성분들은 Z 스코어라는 걸 또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. 약물 치료랑 주사 치료 같은 거를 우선 먼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외적으로는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을 병행을 하면 뼈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뼈가 좀 더 튼튼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뼈를 흡수를 많이 해서 생기기도 하고 만드는 기능이 약해지기도 한다고 했는데, 이 두 가지가 다 약이 따로 있죠. 흡수가 덜 되게 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좀 쓰게 되고, 한 3년에서 5년 정도 쓰고 나면 뼈가 너무 단단해져서 휴지기를 1년 정도 보통 갖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. 조골세포를 이제 더 활성화시켜서 뼈가 생기게 하는 거는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가 있는데, 이거는 사실 이제 보험이 안 돼서 이제 사용하기는 보통은 어려운데, 이제 너무 이제 골밀도가 떨어져 있으면 비급여로 추천드리기도 합니다. 요즘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되는 약도 있죠. 그죠? 네. 로모소주맙이라는 약인데 만드는 기능을 강화시키고 흡수도 막아주고 두 가지 기능이 다. 그 약이 이제 현재 골밀도를 가장 획기적으로 많이 올려준다고 알려진 약제죠. 되게 좋은데 이게 단점은 1년밖에 사용을 못 하고요. 여러 가지 그런 제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육이 이제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뼈를 자극하게 되면 뼈가 강도가 좀 세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야외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햇빛을 좀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합성이 되는데, 그게 이제 뼈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야외 운동도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. 항상 저는 이제 술이랑 담배는 최대한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뼈를 붓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근데 이제 칼슘은 요새 논문에서 발표된 게, 칼슘을 많이 복용했을 경우에 심혈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서 먹는 걸 좀 신경 쓰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나 더 당부를 드리자면, 환자분들이 골다공증이 있어서 치료를 하자 그러면 다들 걱정하시는 게,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이 치료를 시작하면 중단을 하지 못한다, 이걸 하다가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, 또 어떤 사람은 턱뼈가 썩는다더라, 이런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시작을 안 하시려는 분도 많습니다. 그런데 골다공증은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치료했을 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치료하는 게 나아요. 우리가 비타민 먹다가 끊으면 그게 몸에 안 좋다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. 먹으면 좋은 거니까 하는 거고, 골다공증 치료도 마찬가지고요. 어떠한 만성질환인데 특정 치료를 해서 이게 70% 이상 예방이 된다, 이런 게 잘 없어요.
골다공증만큼 좋은 약이 해발된 게 많지 않으니까 전문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딱 조절해서 약을 제대로 쓰고 정확하게 약을 사용을 하면 말씀하셨던 골다공증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골절의 위험성이라던가 아니면 턱뼈의 괴사라던가 이런 부작용들을 피해서 다 치료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놓치지 않고 치료를 했으면 합니다. 골다공증 학회에서는 45세 이상 여성에게 매년 골다공증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거나 그 건강검진 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